고 김영균 씨 사망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동 현실도 김 씨가 처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최근 6년 동안 실시한 초중고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했는데 10곳 중 8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학교에서 성면을 철거하는 공사가 올 겨울방학 때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업체 선정 방식을 놓고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시설을 짓던 공사 현장에서 수천 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부지를 선정해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영균 씨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드러냈습니다. 힘없는 누군가는 일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 우리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김 씨를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 위험과 죽음을 외주화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m 높이의 전봇대에서 사다리 하나에 몸을 맡긴 채 위태롭게 전화선을 잇는 일을 하는 이 남성. 2인 1조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혼자서 하기 일쑤입니다. 좀 더 안전하게 일하고 싶지만 거대 통신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신분이기에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신주에서 일하다 떨어져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땐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나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뇌진탕 증상이 있었는데 의사는 일을 하지 마라. 산재처리를 해라 했는데도 사측에서 일부러 데려주고 다니면서 일을 시킨 거죠. 위험하거나 몸이 힘든 일은 다 외주업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원청 회사인 통신사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오래전 외주화가 이뤄져 역할 분담이 된 지 오래라며 협력업체 근로 환경에 대해서는 원청 회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광주 하남산단 등 영세한 업체에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들통날까 위험한 일을 하다 다쳐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타이어 고무를 자르는 기계에 손가락 3개가 잘린 이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사고 처리가 아닌 추방 위협을 받았습니다. Waktu itu pabrik bilang asuransi untuk swasta tidak ada. Itu satu. Keduanya karena di situ banyak swasta, Mbak. Kalau saya ngurus itu nanti swastanya takut digerebek gitu. 외주화된 위험의 더 큰 문제는 그 실상이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산재를 이렇게 줄이거나 은폐해서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원청이 기본적으로 위험한 업무는 본인들이 담당을 해야 되고요. 자기들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42만 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는 더디기만 한 데다 위험의 외주화를 제어할 제도 마련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당장 우리 지역에서 고 김영균 씨와 같은 비참한 죽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영균 씨를 추모하고 외주화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늘 저녁 광주 충장로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들과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 시민대책위는 효율만을 생각하는 경영 논리가 김영균 씨의 죽음을 불러왔다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최근 6년 동안의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감사 대상 학교의 78%, 10곳 중 8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교사가 제자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감사 내용을 보니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교사가 제자의 수학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면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6년 동안 초중고등학교들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교육부 방침에 맞춰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립유치원은 원명까지 지금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제적으로 이제껏 공개하고 있었는데 학교명을 지금 이번에 공개. 감사를 받은 학교 10곳 중 8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깨끗하고 공정한 교육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적 조작은 물론 학교 폭력이나 교직원 채용과 관련한 내용들이 적나라합니다. 광주 광산구의 이 고등학교에선 학생이 친구들로부터 맞아 얼굴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광주 북구의 이 요고에서는 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경찰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교사 등 19명을 채용하면서 결격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예산 회계와 인사복무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그 뒤로 시설공사와 학생부 기재관리 등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앞으로도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매년 실명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학교에서 성면을 철거하는 공사가 올 겨울방학 때도 진행됩니다. 성면이 발암물질이다 보니 철거 작업도 안전이 최우선인데요. 업체 선정 방식을 놓고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 이계상 기자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성면 철거 공사가 진행된 광주시의 한 학교입니다. 교실 숫자만 40개, 강당과 급식실까지 대대적으로 성면 철거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공사비는 10억 원대. 여기엔 성면을 제거하는 공사 외에도 집기류 등을 옮기고 청소하는 이삿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 업체는 별도의 입찰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통째로 낙찰 받은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선정합니다. 공사 업체도 이윤을 남겨야 하니 저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싼 인건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와 모든 것을 이제 그 금액에 맞춰서 투입을 하다 보면은 그 정상적인 이사가 안 된다는 거죠. 발암물질인 성면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교실 내 집기류를 세심히 옮기고 청소하는 작업이 중요하지만 저가로 공사를 따낸 업체가 제대로 일 처리를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올 겨울방학을 맞아 광주 지역 2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면 제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에도 성면 해체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임의로 이사 용역 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입찰 계약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공사 일정을 잡는데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으로 짧은 방학 기간 동안에 공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북도와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사 과정의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문 이사 용역 업체와의 계약을 발주했습니다. 학교마다 수억 원대의 공사를 해놓고도 성면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의 대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청소년 문화시설을 짓던 광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수천 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건물을 짓는 게 불가능할 정도여서 공사는 전면 중단됐고 새로운 터를 다시 찾아야 할 형편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공사 현장에 차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출입문이 굳게 닫힌 채 드나드는 작업자 한 명 없어 영문을 모르는 주민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한 사람 이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그런 상황들만 계속 이었던 것 같아요. 22억 원을 투입해 북구 7지구에 건립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사가 지난달 하순 전면 중단됐습니다. 5%의 공정이 진행된 가운데 지방 공사를 하다가 생활 쓰레기가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누가 묻었는지 알 수 없지만 4,200톤 이상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 부지에선 더 이상 공사가 어렵게 됐습니다. 집안 침하나 가스 누출 등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이유에서입니다. 그걸 만약에 인위적인 충격을 가해서 이렇게 뭔가 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또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가스도 매립이 돼 있고 해서 근데 광주시는 주민 의견을 듣고 대체 부지 마련 등 원점에서부터 다시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에 건립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4곳 가운데 7지구의 추진 속도가 가장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공사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 서남권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그 여파가 자치단체 재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관련한 지방 세수가 몇 년 사이 반토막 났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군의 최근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지난 2012년 817억 원에 달했던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하향 곡선을 보이다가 올해는 671억 원으로 18%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업 관련 지방세수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12년 315억 원이었던 게 올해 141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조선 경기 장기 침체에 허덕이던 현대사무중공업의 지방세수가 238억 원에서 올해 57억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올해 적자가 불가피해 내년 법인 지방소득세는 단 한 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세수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차지한 조선업의 경기 부침에 따라 지방재정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조선업이 수주 회복 등에 힘입어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 경기의 그 지역 경제가 그냥 크게 좌우되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선업이 새로운 부흥이 왔다고들 마음이 많이 설레하는데 사실은 또 이 흐름이 언제 어떻게 또 꺼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남 산업부 제조업의 90%가량이 조선 관련 업종에 집중된 산업 구조 속에 3년 또는 5년 주기로 이 같은 롤러코스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지방 재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재편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항공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농업과 관광 등 기존 산업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수여했던 광주 인권상을 철회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2004년 아웅산 수치에게 수여한 광주 인권상을 철회하고 수상자를 기념하는 동판을 철거하는 한편 국제행사 초빙 등 수상자에 대한 예우도 모두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측은 아웅산 수치가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광주 인권상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5.18 계엄군 대다수가 심의 절차 없이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계엄군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73명 가운데 56명이 심의 절차 없이 국방부와 경찰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 유공자로 지정됐고 이 중 사망자들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송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국립묘지에 묻히고 있는데도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은 재심사를 서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정부에 촉구하는 지방의회 건의안이 민주당 때문에 부결될 위기라고 농민들이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농민회는 쌀 목표 가격 24만 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광주 광산구 의원들의 서명으로 발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중앙당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명을 철회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회는 또 민주당이 야당 시절 때보다 쌀 목표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사회단체들과 군소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에 합의하고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민이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착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우남동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인 60살 임모 여인이 손님 56살 박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에 옮겨졌지만 4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임 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부터 빈 방이 있어도 나가라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피해를 봤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박상재 판사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자신의 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쌍촌동의 한 도로 한가운데서 술을 마시고 정차 중이던 24살 이모 씨가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속이고 차량 수리비 170만 원을 요구하는 등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이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의 벌금을 2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약식 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벌금액을 법정 최고 수준인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군공항 이전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여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도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와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며 오는 20일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